네가 아주 매를 뻘지?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 현기증이 왔어요. 아주버님 결혼을 망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고요. 잠깐 약국 좀 다녀오는 게 좋겠어요. 약국은 무슨?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너 따위 필요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복수라도 하는 거니? 어머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부터 몸이 별로 안 좋았다니까요. 속도 울렁거리고 미열도 있는데 아무래도 몸살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아니면 차에서 잠깐 쉬고 있을게요. 내가 이래서 네가 약해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는 이런 중요한 날에 기어코 사고를 쳐? 항상 얘기했지. 몸 관리 잘하라고. 제가 약간 마른 것뿐이지 정말 건강하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몸 관리에 게을리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걱정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미쳤니? 너를 왜 걱정해? 이거 봐봐라. 아까 화장실에서 걱정했던 일들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걱정을 해달라고? 네가 한 짓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이번 상견례 끝나면 내 아들과 무조건 이혼하게 만들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왜 그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물잔 쏟았다고 이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 아무런 문제 없고 지금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이 오히려 가족 간의 분열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는 제 뺨에 손을 올린 뒤 저를 끌고 화장실로 데리고 갔어요. 몸이 좋지 않았던 상태라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모에게 뺨을 맞게 된 저는 결국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뿌리치게 되었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제 입을 틀어 막으면서 상견례 망칠 일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하게 되자 상견례 양가 집안 식구들이 전부 밖으로 나와 저와 시모가 뒤엉켜 있는 광경을 보곤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달려와 저와 시모를 떼어 놓았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게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어요. 아주버님이 그러한 시모를 막아서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고 있는데도 이미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 때문에 본인의 삶 전체가 꼬였다면서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예비 형님의 집안 식구들의 얼굴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부탁까지 하는데도 시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아주버님을 뿌리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순간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를 뚫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던 찰나 예비 형님의 집안 식구들이 온몸으로 절 막아줬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시모는 움찔거리더니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렸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면서 예비 형님 식구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온몸으로 막아주던 예비 형님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단 가만 안 두겠다며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천천히 일으켜 세우더니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아까부터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약간의 몸살기가 있다고 했었죠? 얼굴빛도 창백하고 미열도 있는 걸로 봐선 몇 가지 의심되는 증상이 있긴 한데 혹시 속이 울렁거리나요? 지금 몸이 어떤지 저에게 전부 다 얘기해봐요. 단순 몸살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제부터 몸이 좀 이상함을 느끼긴 했었어요.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기도 하는데 지금 많이 피곤하기도 해요. 그리고 몸살 기운처럼 온몸에 힘이 없어요. 제가 내과 의사거든요. 아무래도 임신인 것 같은데 혹시 주기 계산 해봤어요? 지금 증상이 딱 임신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예비 형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은 진짜 임신이냐고 되묻더니 옆 건물에 약국이 있다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오겠다며 급하게 약국으로 향했어요. 저는 예비 형님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광경을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던 시부가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가 임신이었다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만큼 관심도 없고 맨날 구박만 하니까 뭘 알겠어? 만약 며느리가 진짜 임신이 됐다면 당신한 행동에 대해 조용히 지나갈 생각하지 마. 저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노력하는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좋게 좀 봐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말로는 알았다고 해놓고 감히 며느리 얼굴에 손을 올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며느리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애들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슴에 대못을 박아? 아유, 임신은 무슨? 제 깨병이야. 약해 빠진 몸으로 임신이 될 것 같아? 내가 의사 며느리 둔다고 하니까 그거 샘나서 상견례 망치려는 거라고.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그 사이 남편이 임신 테스트기를 사가지고 와서 예비 형님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로 들어가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두 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시모를 노려보면서 임산부에게 손을 올리고 함부로 대했다는 거에 다들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의 결혼은 물 건너가게 되었죠. 정말 임신이라고? 아니,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행동했겠니? 그리고 이건 별개 문제인데 내 큰아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뇨. 저는 당신이 이런 분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임신이 아니라 해도 당신 집안의 며느리인데 몸이 안 좋으면 걱정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리고 물잔 한번 엎었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게 상식적인 행동인 거예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몸이 안 좋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줘서 이렇게까지 일을 심각하게 만든 당신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재우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내가 당신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 말 안 해도 반대할 게 뻔하다는 거 알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말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 가면을 쓰고 계셨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야.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내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물잔 쏟았다고 일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잠깐만, 혜영씨. 내가 실수 인정해. 그동안 며느리한테 쌓인 게 좀 있어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긴 했지만 나도 내 잘못 인정하고 있다고. 그러니 나한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사람이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결혼 끝내는 건 아니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엄마가 못 볼 걸 다 보여줬는데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미 물 건너 갔고 엄마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당신 때문에 내 두 아들과 며느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관계도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 애들이 무슨 죄야? 더는 눈물 흘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시부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시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모든 걸 잊은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땅만 바라보더니 시모가 갑자기 양손을 합치면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등을 돌렸고 그날 이후 시모 옆에는 가족이라곤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모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있던 CCTV에 시모의 행동이 그대로 찍혀 있었고 그 장면을 보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저를 그동안 힘들게 한 시모의 행동들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피해를 받게 된 거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런 법적 다툼이 생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서로 좋게 웃으면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아가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부의 결정으로 인해 현재 집안은 조용해지긴 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모가 찾아와 다시 잘 지내보자며 제 뱃속에서 커가는 손주도 안아보고 싶다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길 원했지만 가족 모두가 반대를 한 이후 지금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워낙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저한테 피해가 생기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람이 절벽 끝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시모가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니 또 다른 문제가 터지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선 가족들과 항상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